자, 다음은 경희대 석좌 교수이신 정양모 교수님께서 문화로 있는 한복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양모 교수님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하시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조선왕조의 미전, 대한민국 추진위원회 회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럼 정양모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정양모입니다. 오늘 한국문화진흥회에서 아까초 회장님의 10만 한복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우리 3천만, 5천만이 다 바라는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귀중한 한국문화 권리한 중요한 자리에 제가 서게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별로 공부한 것도 없고 또 여기 나오는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 회장님이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저 축사를 한번 해달라고 그랬어서 가볍게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 정말 한복문화 연구하시는 또 미래 한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만나 있어서 제가 매우 가슴이 떨리고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옛날부터 아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서 그분들의 계사가 저분들이 좀 응원해 주실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주최자 측에서 한복을 입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한복을 입을 계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또 입고 나갔다가 혼자만 입고 나온 것이 아닌가 그 민망했는데 제가 입고 나온 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 못해도 그래도 한복이라도 입고 나와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입고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인수된 이걸 읽고 나와서 끝에 몇 가지 정부의 건의사항 그것만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식주는 그중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의식주는 꼭 필요한 것이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과 자존, 자긍심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 자존, 자긍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강조하면서도 그 중요한 가치를 자칫하면 소홀히 하기도 하고 잠시 잊기도 하여 그 결과 한 나라의 발전이 크게 저해되는 일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가 50년간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침탈하고 우리 정체성, 문화적 특성과 전통과 자존, 자긍심을 말살하려 했지만 그 암울하고 오욕의 시기를 견뎌내고 지금에 이른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과 독창적으로 우수한 우리 문화의 우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심에 한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선각자들은 숨죽이면서 생명을 내걸고 국민에게 이를 어떻게든 알려주면서 민족 정신과 문화적 우월성을 지니게 하였으며 우리가 외국보다 우월하고 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제 침략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오신 한복을 입고 한옥에 살면서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마누라고 우리 글을 쓰면서 저들과 싸우고 우리의 정신과 자존과 자긍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말살해서 우리를 영구 식민지화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서 우리의
한복이 두드러지게 눈길을 끌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 민족이 저렇게 용기 있게 왜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세계의 만방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1960년, 70년대까지 하더라도 농촌에 가면 새벽 녹석에 들녘에 흰옷 입은 사람들의 부지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60년대, 70년대, 10월에 발굴조사 많이 나갔는데 새벽에 나가면 그 예쁜 들녘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들녘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논에 들어가면은 금방 옷이 버리거든요. 그런데 꼭 흰옷을 입고 들어가요. 장터에도 거리에도 우리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그 모습이 사라지고 명절 때만 잠시 거리에서 한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요즘에는 명절제조차 한복인 모습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드물고 집안에서만 그것도 어린아이들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한복 디자이너가 생겨나고 대학에 한복 의상 전문 학과가 생겨나고 어색하지만 개량 한복이 눈에 띄고 생활 한복이 생겨난 듯 우리 한복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가 싶었지만 지금은 그 불씨마저 대단히 조성하지만은 그렇게 크게 타오르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실생활에서는 이와 같이 점점 잊혀져가는데 TV나 영화나 뮤지컬, 연극 등에서 사극의 인기가 높아서인지 삼국시대부터 대한제국까지 각양각색, 형형색색의 보도도 못한 한복 옷감, 장신구 등이 콘텐츠 산업 발달을 힘입어 화려찬란하게 대중에 매일 다가가서 우리의 시각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람직한 것은 현재에도 국내외 각지에서 한복 패션쇼가 열리고 있으며 한국 전통 한복문화원, 한복문화학회, 한복산업마케팅연구소, 문화산업전문대학원 등에서 한복문화진흥을 위한 활발한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한복문화의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 연구가 여러 곳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조효신 교수님이 그 한복문화 진흥 총연합회 맡고 계시는 매해 한복 연구 발표회, 또 고전 한복 복원 전시회, 또 미래 한복 전시회에서 상을 주고 그러고 또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 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일관성 있게 한복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과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박물관, 문화재청, 오늘 여기 주최하고 전통공예문화원,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재단, 전통문화학교, 그런 데서 꾸준하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한복문화, 그중에는 한복문화 사업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한복 연구와 전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중심의 한복단체 총연합회가 연구, 전시, 학술회 등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고 있는 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 단체,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행사를 벌이고 있고 매일 TV에서 현란하고 화려한 한복쇼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 우리 한복은 점차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 한복의 진정한 풍미와 멋은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시도 토론도 논의되고 활발한 듯 하지만 그 결과로 한복의 미래상이나 한복이 아름답고 편하고 건실하게 생활에 깊숙이 파고도 실생활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은 점점 더 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은 저 사람이 오늘 술 먹고 왔나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근심이 사실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은 당나라의 100년 대계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다면 우리 전통 문화는 사려를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대학에 전통 문화를 가리키는 그 일반 학사 과정의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자꾸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이 이루어진데 하물며 다들 할 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어떠한가? 한복연구학과가 패션 디자인 학과나 의상 디자인 학과로 축소되어 가는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총칼을 마구 휘두르는 일제와 맞서 싸울 때 태극기를 앞세우고 맨손으로 맞섰지만은 침략자들은 우리의 자주 독립정신과 한복의 위세에 눌려 내심 간단히 선언하였을 것이고 위대한 민족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자학증서가 있어요. 핫바지라고 했어요. 자기를 비하했어요. 그런데 사실 외인들은 아마 그 흰 한복에 불매기 자락을 치마 저리를 바람 달려서 그 한거는데 아마 내심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대한 한복 문화를 스스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공유문화진흥원에서 개최하는 한복문화 발전 대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우리 한복문화가 진정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반드시 마련될 수 있기를 우리 국민 모두와 여기 모신 모든 분들과 함께 절실하게 기원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이 오늘 아마 바쁘셔서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차관님도 안 나오셨나요? 문화국장님도 안 나오셨나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모양이에요. 문화체육부 장관님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한복문화진흥원 건립입니다. 또 진흥원 기구와 조직의 직책와 인원, 예산을 확보하고 진흥원 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조금 여기지가 좁은 소별로 구체적 사항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사력박물관문화청 학교연구소에서 진행해온 것은 모두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물론 그거 성과가 큽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연구 결과와 여러 가지 사업이 한 군데서 공동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런 결과물을 같이 토론하고 그런 연구소가 바로 한복문화진흥원이라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건립위원회도 만들고 건립사무국도 우선 만들어서 건립상국에서 장관 귀하에 예산을 국회에서 받아가지고 실제로 사무에 성립되어서 빌어서 어떤 연구소를 만드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사무국에는 행정직만 있을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대학 교수님들, 전문 직원들이 거기 같이 참여해서 사무국에서 기구와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구와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은 그것이 실제로 사무국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흥원이 초기 진흥원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거기에는 행정직뿐만 아니고
연구직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것을 운영해 나가죠. 예를 들어서 오사카에 민족학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이지만 거기에 민족학 박물관이 교수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족 박물관이 우선 건립되기 전에 벌써 20년 전에 그 민족 박물관 직제가 마련됐어요. 관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협의해서 민족 박물관을 세웠어요. 그럼 물건도 사들였어요. 연구다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와 물건 사고 교수들이 집을 지어주게 그대로 그 속에 들어가서 민족학 박물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만들어진 민족학 연구에서 가장 우수한 박물관이 됐습니다. 공연문화 한국문화진흥원도 그렇게 해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행정을 지원한 그 사무국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은 행정부의 설리고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연구관을 임명하고 그리고 이들이 본 조직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조직이 필요하냐? 저는 먼저 전통 한복 문화 연구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전통 한복을 수집 보존 연구, 마치 국악원의 그래서 전통 국악을 연구하는, 그 정악을 연구하는, 그래서 거기는 꼭 그 원형을 보존해서 그 원형의 아름다움에서 점차로 그 앞으로 새 국악이 발전하는, 그런데 아주 원형을 철저히 보존. 그런 전통 한복 수집 보존 연구원 기구, 또 전통 한복의 특징, 독창성, 기능,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그 정신이 무엇이냐, 그것을 연구하는 기구. 그 다음에 한국인의 실체적 특징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 그래서 우리는 서양하고 이런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옷이 맞거든 하는 것도 같이 연구해야 되었어요. 그건 왜냐? 우리는 지금 거의 99%의 사람들이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양복을 입어도 당체 어색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서양님이 입으면 어떤 입어도 다 잘 맞거든요. 잔발을 거쳐도 타 어울려요. 유명한 배우는 물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넥타이 좋은 걸 무슨 그 비싼 넥타이 조지 알마니를 매도 모양이 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사고와 취향이 다른데 그걸 억지로 입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형 연구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미래 한국 연구를 위한 연구기구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래 한복을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 개발자와 또 전통 한복을 연구하는 사람이 공동 연구하고 디자이너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복 문화를 홍보하고 교육하고 출판하는 기구가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복 문화 상품을 개발하는 개발부가 역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제가 89년도에 갔었는데 거기 전 세계 문화가 다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미국 문화는 아니고 전 세계 소장된 문화를 가지고 그것을 현대화시켜서 문화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한때 메트로폴리탄에 상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에 1억 불의 매출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단추를 이용한 가우스보단도 있고 넥타이도 있어요. 우리 상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넥타이도 있고 그래요. 또 우리 것만 아니고 외국의 의상을 연구하고 또 외국의 취지를 같이 연구해서 우리하고 비교하는 그런 부서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복문화진흥원인 것은 단지 모여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방대한 기구가 있어가지고 그 기구에서 정말 한복문화진흥을 위한 연구, 홍보, 선전 그런 것을 해야 되려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는 대학의 한복의상학과를 반드시 부활해서 부활하고 또 신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기 동원해서 지금 전통문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은 그 인사동에 우리 전통 홈을 파는 가게가 옛날에 수십 군데 있었어요. 지금 몇 군데 없습니다. 장안평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통 미술은 지금 천정부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값이 오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청나라에 조그마한 그 오체 대접이 있다. 그런데 30년 전에 그 값이 얼마나 했어요? 그것이 1000만 불입니다. 근데 우리 국보급의 조선 백자 큰 항아리도 기껏해야 100만 불당. 그 지금은 자꾸 불 일어나듯 그 문화산업이 그 전통문화가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 그 슬픈 현상이에요. 우리는 사자산이 없어요. 근데 중국에는 사자산이 넘쳐납니다. 크리스티나 옥성에 가보면 중국 상인들이 그냥 대구로 몰려와서 쌍수대합니다. 한국 코나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코나에서 그 꼭 좌판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그런 우리가 얼마큼 우리 문화를 사랑하지 않느냐 울 걸 액시 모르는 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통 그 한복 문화를 연구하는 한복 연구과가 물론 다시 신선되고 증설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국 전통 문화를 가리키는 적어도 학과도 늘어나고 또 좀 어렸을 때부터 최소 고등학교 때부터 한복과 우리 전통 문화 가리키는 그 적어도 과는 아니더라도 과목이 존재해서 진화하지 않으면 전체가 진화되면 안 되려서 또 여기에도 여러분들의 그 의견이 갈리겠지만은 TV, 영화, 연극 등에서 정확하게 고증된 한복 의상 또 장신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조금 여러분이 더 좀 힘을 쓰셔서 이런 그 고증위원회도 두고 그래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저는 한복은 모르지만 저같이 무식한 사람 다 보기에도 너무 중구난방한 별게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막 그것도 그 이기재 당국에 좀 강경 요만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투수 없고 그 변론체의 말씀을 경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현무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